안녕하세요. 휴가성형외과의 김진영 원장입니다. 오늘은 또 이 티셔츠를 가지고 제가 너무 애정하는 티셔츠라서 티셔츠를 가지고 또 설명하기 좋을 것 같은 눈 밑 지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눈 밑 지방은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애냐? 얘죠, 얘. 범인이 얘입니다. 얘. 보통은 이제 안와 지방이라고 하는 이 눈 밑 지방이 문제인데, 이런 막에 싸져 있는 건데 이 막이 좀 느슨해진다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불룩하게 튀어나오겠죠. 그래서 이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눈 밑에 다크서클처럼 불룩하게 보이고 그 밑으로는 꺼져 보이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뭘 한다?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거죠. 쉽죠? 얘가 눈밑 지방이니까 눈밑 지방을 재배치해서 이 아래쪽으로 좀 깔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언제 해야 되고 왜 또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밑이 다크서클이 있고 불룩한 경우 굉장히 많죠. 이거는 나이, 성별을 불문하고 어떤 중학생, 고등학생도 보면 눈밑이 불룩하고 다크서클이 심하고 그 밑에가 퀭한 경우들이 있습니다. 다크서클이 생길 정도의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게 되면 일단은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요. 그리고 피곤해 보입니다. 그리고 웃거나 말할 때 불룩불룩한 느낌이 조금 이질감을 주게 되죠. 이럴 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이런 것들이 모두 해결이 됩니다.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결막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술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수술이라고도 하잖아요. 한 2주 정도면 모든 게 회복이 끝나는 수술이고 흉터나 이런 것들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덜 하죠. 그러면 이 결막으로 들어가서 눈밑 고랑 주름이라고 하는 이 주름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주름을 효과적으로 풀어주고 안와 지방을 싸고 있는 이 경막을 열어서 이 지방을 꺼내줍니다. 꺼내서 뚝 잘라주냐 그거 아니고 이렇게 경막 열어서 이 혈관이나 이런 모든 게 연결된 채로 재배치를 주름 밑으로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지방을 나눠주는 겁니다. 얘가 다크서클이 있는 부분이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그 밑에 꺼진 부분으로 이렇게 지방을 나눠서 분배를 시키는 거죠. 그러면 이 눈 밑 지방은 왜 튀어나오는 건가요? 원래 조금 구조적으로 경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얇거나 아니면 이 눈 밑 고랑 주름이 굉장히 심한 경우들이 있고요.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막, 근육, 피부 이런 조직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튀어나오게 되죠. 그래서 고랑 주름은 확실하게 벽처럼 있는데 그 위에 막들이 약해지니까 그 위쪽으로 불룩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크서클도 심해지고 불룩함도 심해지고 어떤 중년 분들은 정말 너무 큰 지방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어려 보이고 피곤해 보이지 않는 눈이 되는 거죠. 어느 성형외과 갔더니 저는 지방 제거하라고 하던데요. 근데 왜 원장님은 눈밑 지방 재배치하라고 하나요? 라고 했을 때 이게 차이점들이 있습니다. 눈밑 지방만 제거해도 되는 경우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고랑 주름이 심한 경우이거든요. 근데 이 주름을 풀어주지 않고 밑에서 뼈랑 근육 이런 부분들을 분리시켜주지 않고 지방만 제거하게 되면 당장은 평평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 벽이 계속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이 조금만 더 생기더라도 다시 그 벽 위로는 불룩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. 결국은 그 벽을 안쪽에서 제거를 해줘야 안쪽으로 지방이 퍼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벽을 제거하는 거, 눈밑 고랑 주름을 제거하는 게 저는 눈밑 지방 재배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나요? 궁금하죠. 아니 어디 내 친구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받았는데 뭐 한 1년이 됐더니 다시 불룩 튀어나와가지고 다크서클 심해지고 병원 갔더니 또 해야 된다 뭐 재수술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게 평생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? 효과가 너무 짧네요? 할 수가 있겠죠. 이게 또 이어지는 내용인데 결국은 지방만 제거하게 되면 다시 좀 재발할 확률이 높지만 내가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. 눈밑 지방 재배치는 내가 어떤 벽이 있었고 그 벽을 밑에서부터 풀어주고 그 밑에 지방을 다 깔아주게 된다면 그 벽이 다시 생기지 않는 한은 구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재발을 하더라도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재발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불룩한 느낌이 드는 거지 또 골이 이렇게 고랑이 파여 있고 또 위에 불룩한 느낌이 드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 나이가 아주 많이 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불룩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또 다시 이렇게 꺼지고 불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아니지만 이거 주기적으로 해야 되나요? 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죠.
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수술은 뭐가 있을까요? 다 같이 하면 되죠. 뭐 눈도 하고 코도 하고 다 같이 하면 되긴 합니다. 근데 특히 좋은 건 뭐냐? 바로 슈가 웨이브 트임이죠. 다시 말씀드리면 디미 트임인 거죠. 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결막을 절개한다 그랬잖아요. 그 부분은 밑트임 절개와 일치하게 되고 절개를 하나로 두 가지의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면 좋은 수술이 되겠고요. 특히나 뒷밑 트임을 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다시 결막을 절개하게 되면 밑트임 고정했던 실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. 밑트임 효과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언젠가는 해야 될 것 같고 뒷밑트임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같이 하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. 왜냐면 나중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. 그렇게 되면 밑트임 효과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. 애써서 해놓고 고생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지면 너무 서운하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랑 뒷밑트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흔히 쉽게 들을 수 있는 수술명 중에 하나인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난 눈밑이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고 퀭해. 나 한 5년 나이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, 눈밑이. 이런 경우에 고민만 하지 말고 이상한 거 발라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요새 광고 보면 발라서 해결하는 게 너무 많아요. 발라서 해결 안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수술 잘 받으면 이거만큼 또 효과가 좋은 게 없습니다. 눈밑 지방 재배치 내가 꼭 해야 되는지 알고 잘 수술 받으면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